자, 여러분들 오늘 나랑 같이 한번 이제 명제 배워볼 건데, 명제. 야, 너 근데 거기 앉아 뭐 보이냐? 보여? 응, 그래? 알았어. 자, 명제 볼 건데. 자, 명제는요, 여러분들 집합에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날먹이에요, 날먹. 날로 먹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 여러분들 개념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연습하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할 거고, 명제에 오늘 한 3분의 1 정도 배울 거예요.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명제가 오늘 배우는 거 파트 1이랑 그다음에 다음에 배울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에서 좀 중요한 게 하나가 있거든. 그거 배우고 그다음에 절대 부등식을 증명하는 것까지 총 3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수능에서는 제일 마지막 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은 요번에 배우는 거랑 그다음에 3단원이 중요하고요. 2단원은 수능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랑 이제 내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여러분들은 이제 명제의 어떤 개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집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로 가는 거 보이시죠? 그 말은 요거를 모르면은 얘를 건드리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랑 그다음에 부분 집합에 대한 개념 알고 있으시면 명제를 공부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같이 명제랑 조건이랑 진리집합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교환 한번 펴보세요. 교환 펴보시면 빨간 들어있나? 자, 교환 한번 펴보세요. 뚜뚜뚜뚜뚜뚜. 자, 천천히 한번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자, 조건과 진리집합 요 두 개를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럼 명제가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맨 처음에 집합 배웠을 때, 아, 집합이 뭐야 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이 나십니까? 집합은 뭐였죠? 명확한 것들이 모인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하면 집합이 아니었고요. 그죠? 뭐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해서 뭔가 기준, 크라이테리아가 딱 정확할 때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명제도 마찬가지야. 자, 명제는 뭐냐면, 명제는 자, 식이나 문장이 참인지 아니면 구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이거를 우리는 명제라고 합니다. 다시, 식이나 문장이 참인지 구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안녕, 너도 왔어? 너도 왜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안 갔어? 언제 가요? 월요일 나가요? 그래요. 그냥 오늘 사람 없으니까 저희 끝에 앉아도 돼. 아마 오늘 다들 가느라 없을 거야. 명절이라서. 야, 명절인데 이렇게 오고 기특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자, 예를 만약에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2는 짝수이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자, 아정이가 얘기해봐. 이거야 명제일까 아닐까? 느낌이? 들어도 돼? 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야. 다시, 얘는 참인 명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5는 짝수이다. 자, 아정아, 이거는 명제일까 아닐까?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나요. 얘도 명제예요. 자, 무슨 명제냐면 얘는 구라인 명제예요. 그러니까 위에도 명제고요, 아래도 명제인데 얘는 참인 명제고 얘는 구라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카리나는 존예다. 자, 이거는 그럼 명제일까 아닐까? 이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전부 다 카리나가 존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나 카리나 말고 내 여자친구가 더 예쁜데, 이런 소리,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집합처럼 항상 맞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항상 맞다고 남자애들은 생각하겠지만, 그쵸?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예를 들어서 x제곱은 1이다. 자, 이제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묻는다면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성립하고요. 그죠? x가 1이나 마이너스 2이 아니면 얘가 성립하지 않죠. 만약에 x가 2 넣으면은 4는 2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x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맞아요?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 내신 문제에서 하나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집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명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볍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자, 그래서 명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참인지 거짓인지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아마 두 번째 페이지쯤에 적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배우는 양이 많습니다. 문제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알려주는 게 좀 많을 예정이에요. 천천히 받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명제가 무엇인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조건이랑 진리집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과 진리집합은 같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얘는 세트라서 따라다녀요. 자,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조건은요, 표기를, 자, 영어로 항상 소문자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조건은 항상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집합은 집합이죠. 아니요? 집합이니까 얘는 대문자로 씁니다. 그거, 일로. 여기 앉지 말고, 일로. 맨 앞에. 오늘 어차피, 그거 그냥 명절이라 가지고 애들 아마 결석이 많을 거예요. 그냥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잘 집중해서 들으면 돼. 자, 조건은 소문자, 자, 진리집합은 항상 대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애초에 집합을 표기했을 때 기억나요? 뭐, 라지 A, 라지 B, 뭐, 라지 P, 라지 Q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얘도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은 우리가 디폴트로 항상 대문자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키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조건 P가, 자, 소문자로 이렇게 써볼게요. P 땡땡 하면은 조건 P 이런 뜻입니다. 자, 조건 P가 만약에 X제곱은 1,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얘는요, 명제가 아닙니다. 왜 명제가 아니냐면, X값에 따라서 1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르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는 여러분들 답이 1이랑 마이너스 1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이 조건, 스몰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항상 대문자 라지 p 이런 식으로 쓰고, 우리는 여러분 기억나나요? 집합을 표기할 때 항상 이렇게 중괄호로 쓴다라고 했던 거. 순서 상관없이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답들 있죠. 그 조건을 만족하는 답이 얘네 둘이겠죠. 그 둘을 가지고 집합을 만든 것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으로 내가 진리집합이란 말을 겁나 많이 할 거야. 자, 진리집합은 뭐다? 조건을 만족하는, 자, 얘는 뭐냐면 조건 P를 만족하는 정답들을 모두 모은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모은 집합.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소는 지금 보시면 두 개가 되겠지만 진리집합은 그 원소 두 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진리집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Q 땡땡 X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얘도 조건입니다. X값에 따라서 두 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자, 이거 지우장 혹시 뭐가 있을까요? 고등상 내용인데 기억나요? 뭘 두 번 곱해야지 마이너스 1이 되죠? 네가 아는 수 중에? I. 그래, I야. 맞아요. I가 있습니다. 근데 I만 될까? 잘 생각해봐. 자, 지우가 잘 얘기했어. I가 정확하게 지우가 뭐라고 했죠? 그쵸? 이거 혹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I를 두 번 곱하게 되면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 돼서 루트 안에 있는 이 친구가 나오는 게 제곱근의 정의였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지후 말대로 마이너스 i를 2번 곱해도 여기 마이너스 1이 숨어 있으니까 똑같이 i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근이 i랑 마이너스 i 이렇게 2개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진리집합의 원소는 2개가 되는 거고, 요 진리집합을 만족하는 거는 소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요거의 진리집합은 라지 q라고 적고 마이너스 i와 i입니다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명제랑 조건이랑 다른 게 느껴지셔야 되면 첫 번째 명제는 뭐냐면 틀렸다, 맞았다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x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조건이라고 그래. 컨디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들. 근데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할 때가 있거든. 그것들의 답들을 모은 것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진리집합은 별다른 말이 없으면 항상 집합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표기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암기예요, 정의니까. 자, 정리. 그래서 내가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P랑 Q라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진리집합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조건은 항상 소문자로 쓰고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항상 대문자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내용 배웠습니다. 정리해주 3. 컷!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부정이랑 그 다음에 진리집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진리집합은 조건을 만족하는 답들을 모은 것을 진리집합이라고 했고요. 자, 부정은 여러분들 영어로 이게 말 그대로 부정하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못 본 것을 부정한다 하면은 내가 시험 못 본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부정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 얘는 not이에요, not. 시죠, not입니다, not.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기억나? 아까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답들을 모은 것을 라지 P라고 했고, Q라는 것을 만족하는 모든 답들을 모은 것을 라지 Q라는 진리집합으로 표현했잖아요. 자, 그러면 not은 뭐냐면 조건에다가 not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다 라고 한다라면은 나는 남자가 아니다. 이게 부정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부정의 기호를 우리는 보통 not P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 물결 표시가 모든 나라에서 공용으로 쓰는 기호예요. 이게 not이라는 뜻이에요. not.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not P, not Q 이러면은 그 P라는 조건이 아니다. Q라는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진리집합에서 보시게 되면 답들의 아니다. 답들이 아니다? 답들이 아니다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라지 P랑 라지 Q는 조건을 만족한 답들을 모은 건데 얘네들은 조건을 만족한 답들이 아닌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바깥쪽이 되는 거야. 그래서 P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Q의 여집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t을 붙이게 되면은 반대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집합에서는 이 not이 진리집합으로 의미하면은 요 complement 요거랑 같아지게 된다. 아, 여집합이라 같아지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에서는 not이지만 집합에서는 여집합이랑 같아진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됐죠? 이렇게 요게 이제 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리! 자, 기호는 외워주셔야 돼.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알고 계시죠? 여집합 바깥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가르쳤어요. 이렇게 괜찮니?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일반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not을 붙여서 바깥쪽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좋아요. 자, 문제 한번 보셨나요? 자, 여기 보세요. 도로도로또또. 자, 부분집합 U 1, 2, 3, 4, 5, 6에 대해서 정의된 두 조건. 자, 스몰 p, 스몰 q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자, 조건이니까 소문자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라지 p라고 쓸 수 있겠고, 요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라지 q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요 놈의 멤버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자, 짝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짝수는 뭐가 되겠죠? 2, 4, 6. 이렇게 되는 거죠. 태진이 괜찮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집합? 기억나요? 학교에서 배웠잖아. 자, Q는 뭐가 되겠니?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총 4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지 P와 라지 Q는 구해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조건 P 또는 Q의 부정을 말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는은 우리가 집합에서 합집합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얘는 라지 P와 라지 Q의
부정이 되는 거 맞니?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자, 그럼 부정은 not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이 내가 얘를 부정하고 싶어요. 얘를 소괄호를 부정이에요. 자,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시작. 자, 내가 전체 U를 그려볼 거고 P를 그려볼 거고 Q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겹치는 똥꼬 부분 있니? 어디 보자. 2가 겹치고요. 그 외에는 겹치는 거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자, 똥꼬는 2고. 그죠? 네요? 6이 있어요? 고마워요. 역시. 지우 고맙습니다. 2와 6이 있고요. 고마워요. 자, 4만 여기 있고요. 여기 다시 적을게요. 우리 지우가 집중하고 있었구나. 고맙습니다. 자, 네, 1과 3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1, 2, 3, 4, 5가 없죠. 5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외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합집합, 즉 왼쪽 엉덩이와 오른쪽 엉덩이와 똥꼬 부분의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5만 같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답은 요거 하나짜리 초록색 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요걸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공부하는 차원에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무슨 법칙이 떠올라야 돼요? 지우야 무슨 법칙 떠올라? 네 글자 뭐가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사람 이름인데 드모르간이라고 들어봤나요? 드모르간 법칙이 떠올라야 돼요. 얘는 뭐냐면 이 컴포넌트를 분배를 한 다음 얘를 뒤집어 주는 거야. 그래서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을 찾으셔도 답은 똑같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푸시는 게 더 간단하기는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정리. 자, 이렇게 진리집합은 이렇게 된다. 답은 요거 초록색 하나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시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합 모르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명제는 집합이 그래서 중요해요. 알겠죠? 집합발입니다. 자, 명제. 자, 명제는 자, 아까 우리 태진이가 늦어가지고 못 들었는데 자, 명제는 뭐냐면 자, 문장이나 식이에요. 문장 또는 식. 자, 어떤 문장과 식이냐면은 얘가 그렇다 혹은 참이다 혹은 굴하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무슨 명제냐면 자, 이거 소문자인 거 보이죠?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이에요. 둘 다. 그래서 P라는 조건에서 Q라는 조건이 이렇게 화살표가 이어지거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있습니다. 명제 P이면 Q이다를 우리가 이면을 앞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보시면 소문자죠. 그래서 조건 P가 되면은 조건 Q를 만족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볼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뭐를 한번 해볼까? 남자이면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 여러분들 아직 모르겠겠구나. 니들 모를 수도 있겠다. 어쨌든 그 여러분 엄마 아빠 주민등록번호 본 적이 있죠, 그죠? 아시죠? 생년월일 이렇게 6글자가 있고 그다음 다시가 있고요. 그 뒤에 또 번호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앞번호가 1로 시작한다.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조건이 2개가 붙은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남자라는 조건, 이게 약간 스몰 P라는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요 조건이면은 요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얘가 P면 Q이다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엄마 아빠 거 주민등록번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생년월일이야. 여기 생년월일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90년 9월 18일이거든. 그러면 900 918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맨 뒤에는 남자면요 1로 시작하고요. 여자면은 2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남자면은 주민등록번호가 1로 시작한다라는 거는 참인 명제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내가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숫자로.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 만약에 x제곱은 1이면 x는
1, 2다. 자, 예를 들어서 요런 게 한번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해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된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얘가 스몰 p라는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스몰 q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지우야, 이거는 참일 것 같아요? 거짓일 것 같아요? 참. 왜 참이라 생각하시죠? x제곱은 1을 만족하면 x가 1이 될까요? 자, 보세요. x가 1이면 x제곱도 1이 됩니다. 근데 요걸 만족하는 답이 누가 있죠? 1도 있지만 그렇죠. 라지 p는 진리집합 보시면은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q는 x는 2다라는 거는 얘의 진리집합 q는요. 딸랑 하나니까 1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요 조건을 만족하면 얘가 된다라는 거는 1이면은 얘랑 같아서 만족이 되는데, 자,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보세요.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얘를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없거든. 그래서 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쉬운 거는 여러분,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되는데 바로 딱 알면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내신이나 수능에서 어려운 진리집합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진리집합 두 개를 만들고 그 두 개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답이 더 맞냐 아니면 여기 있는 답이 더 맞냐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답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답이 더 많게 되면은 얘는 성립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지 P가 1, 2고 그다음에 라지 Q가 예를 들어서 1, 2, 3이야. 그러면 P면 Q이다를 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멤버들 여기 모두 들어가 있죠? 그러면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니까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지만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뚱맞은 4가 있어. 그러면 4는 여기 안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4는 여기 없으니까 눈 떠라정아 P면 Q이다가 만족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결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P면 Q이다가 잘 들어. 이게 참이 되려면은 진리집합 기준으로 봤을 때 라지 P와 라지 Q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안에 있는 멤버들이 여기에 모두 속해야 돼요. 자, 그 말은 여기 있는 멤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속한다는 얘기는 부분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결론,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을 각각 뽑아냈을 때 P의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항상 참이 됩니다 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과연 여러분들 정말 잘 이해했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 4의 약수이면은 8의 양의 약수이다를 참 거짓을 판별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의 양의 약수가 스몰 p라는 조건이라 보시면 되겠고 8의 양의 약수를 스몰 q라는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맞니? 자, 그러면은 라지 p를 한번 볼게요. 라지 p는 4의 약수는 1, 2, 4 이렇게 세 개 되는 거 맞아요? 태진아 봐야지. 1, q는 뭐가 됩니까? 1, 2, 4, 8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진리집합이 지금 이런 식으로 포함관계를 갖네요. 즉 무슨 말이야? 1이면은 8의 양의 약수가 되기도 하고 2면은 8의 양의 약수가 되기도 하고 4면은 8의 양의 약수가 되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되니까 P가 Q에 속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답이 여기에 모두 들어가니까 상식적으로 다 말이 되죠. 이거 다 초등학교, 이거 수학도 아니야. 그냥 초등학교 국어야. 1이면 8의 양의 약수, 2면은 8의 양의 약수, 4면은 8의 양의 약수.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굳이 진리집합 필요 없이 여러분들 이게 와닿을 텐데, 근데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반드시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해서 왼쪽의 답과 오른쪽의 답의 포함관계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는 솔직히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도 풀어요. 이거 모르는 애가 어디 있겠니? 이거 초등학교 3학년이죠. 그러니까 명제를 모르더라도 안다고. 잠깐만. 1도 약수고 2도 8의 약수고 4도 8의 약수니까 맞겠네 이렇게 하겠지.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초등학교 애들 좀 이거 풀어 요거는. 자, 요거는 초등학생들은 못 풀겠죠. 중3들이 풀 겁니다. 요 정도는. 자, 보세요. 명제 xy가 무리수이면 x 더하기 y도 무리수이다를 참거짓을 한번 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x가 y가 둘 다 무리수래요. 자, 그러면은
더한 것도 무리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선생님, x가 루트 3이고 만약에 y가 루트 2가 되면은, 그죠? x 더하기 y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되면서 얘 또한 무리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될 것 같은데요? 이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그치? 근데 항상 그럴까라면은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이거 유진아 항상 그럴 것 같아? 아니면은 혹시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네가 아무거나 한번 해봐. 아무거나. 어떤 거 예를 들면? 틀려도 돼요? x를 뭐로 한번 잡아볼래? 안 되는 거 네가 한번 잡아봐. 만약에 있으면. 아무렇게나. 루트 4. 근데 루트 4는요 2인데요? 2는 그럼 무리수가 아니에요. 다른 거. 2 루트 2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y는요? y는요? 예를 들어서 y도 2 루트 2?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y를 하면은 2 루트 2가 두 개 있으니까 4 루트 2가 됩니다. 4 루트 2는 무리수 되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머리를 써봐, 유진아. 만약에 y가 마이너스 2 루트 2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얘도 무리수고 얘도 무리수죠. 근데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냐면 0이 됩니다. 0은 무리수가 아니고 유리수죠. 얘는 안 되네. 자, 그 말은 뭐냐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안 되는 걸 찾았죠. 그 일부 안 되는 걸 찾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반예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반예를 여러분들이 찾은 겁니다. 반예는 너네가 어떤 문장이나 어떤 논리가 있는데 그것에 반례를 찾았다는 얘기는 안 되는 거를 니네들이 찾아낸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반례를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유진이가 찾은 요것처럼 x가 2루트이고 y가 마이너스 2루트가 되면 안 되니까 얘는 반례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생겼으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이런 건 여러분들 내신에서 서술형 주관식으로 되게 자주 나온 스타일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대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생각해서 한번 반례를 찾아보는 거는 앞으로 많이 하게 될 내용이에요. 됐죠? 자, 정리.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다. 반례가 그냥 이유랑 똑같은 말이에요. 안 되는 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한마디로. 안 되는 걸 찾아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선 다 되는데 특정한 것에 대해서 안 되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반례를 찾은 거죠. 왜냐하면 0은 무리수가 아니고 유리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아? 좋아요. 자, 이 문제는 별표 여러분들 5,000만 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수능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P라는 것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요. 자, Q라는 조건이 이런 조건을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으면은 이 조건을 만족한다. 답이 된다는 뜻이고요. 여긴 X가 3과 13 사이에 있기만 하면은 Q의 답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Q는 뭐가 되는 거냐면 3부터 13 사이에 만족하는 요 모든 수들이 전부 다 Q의 진리집합이 됩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4도 진리집합, 5도 진리집합, 3.1도 진리집합이 되고 심지어 3 그 자체도 진리집합이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선생님 P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건가요? A 빼기 1부터 2A 플러스 1까지 만족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물론 우리가 A 값은 뭔지 몰라요.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Q가 아니고 P의 진리집합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 괜찮아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니까 진리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라지 P, 즉 노란색의 정답과 라지 Q, 흰색의 정답이 다음과 같은 요런 관계를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란색이 흰색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걸 감안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무슨 말이야? 흰색 정답이
노란색을 포함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겁니다. 요렇게. 괜찮니? 그렇게 되면은 노란색 P라는 정답이 흰색 Q라는 것 안에 모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요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각각 구한 다음에 포함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참이 되는 것을 구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자,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노란색이 흰색 안에 들어가려면 3이 A 빼기 1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거죠. 왼쪽에 있다라는 거는 작다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2A 플러스 1이 13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13이 더 크다라는 소리가 될 거고, 보시면은 여기도 등호가 있고요. 여기도 등호가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붙어도 포함 관계가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두 개를 풀어주도록 합시다. 첫 번째. 3보다 A 빼기 1이 오른쪽에 있었으면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A 플러스 1이 13보다 작았으면 해요. 요 두 개를 풀어주면 되겠죠?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걸 찾는 겁니다. 시작!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어떻게 하시죠? 암산하시면 A가 할 줄 알지? 1 빼면 12, 남으면 6. A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은 4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데는 여기가 되겠네요. 거기에 있는 정수는 4랑 5랑 6, 3개가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3개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수학상에서 배웠던 연립부등식이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집합이라는 개념 두 개를 같이 써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꼭 나와요. 수능에서도 아셔야 되고. 자, 이제 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너무 어렵게 설명 안 하고 딱 그냥 기본적인 그냥 국어적으로만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모든 의 부정이 있고 어떤 의 부정이 있어요. 부정이 있거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만 할 줄만 아시면 되거든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학생이 100점을 받았다. 자, 이런 어떤 문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 멤버들 있죠. 여기 4명이 있는데 이 4명의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100점을 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부정을 했어. 부정을 한다는 얘기는 not을 붙인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학생이 100점을 받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학생이 100점을 받았다의 부정이 뭐냐면 여기 있는 멤버들이 하나도 100점을 못 받았다가 아니고 이들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100점을 못 받은 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그렇게만 해도 얘는 거짓이 되는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100점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게 맞아요. 받은 것은 아니다. 받은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 국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 말과 동일한 말이 뭐냐면 어떤 한 친구라도 100점을 못 맞으면 얘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얘가 같은 말이 이거야. 어떤 학생은 100점을 받지 못했다. 요게 결과가 되는 겁니다. 즉, 요 바로 위에 있는 흰색 문장과 바로 밑에 있는 이 노란색 문장은 완전히 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학생이 100점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그 어떤 학생이 한 명일 수도 있고요. 2명일 수도 있고요. 3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싸그리 다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4명의 학생이 100점을 받지 못했다의 부정이 4명이 다 100점을 다 실패했다가 아니고 어떤 한 친구가 100점을 못 받았다 혹은 2명이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어떤 학생은 100점을 받지 못했다. 요게 요 문장의 부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외우면 안 되고 국어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 이거 외우면은 국어를 못하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결론, 이 모든이란 단어가 어떤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뭘 받았다라는 거를 받지 못했다로 해서 여기 있는 이 뭐라고 하죠, 그래? 서술어, 그죠? 서술어가 이렇게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좀 여러분들 받아들여주셔야 돼요. 모든 P이다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떤 not P이다로 요렇게 바뀐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국어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결론은 수학적인 결론은 모든 P이다의 부정은 어떤 not P이다가 되는 거를 내가 지금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수능에서도 중요해. 자, 여러분들이 모든이랑 어떤은 다르다라는 걸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이 영어로 all of the student 이렇게 all이 되는 거고 어떤은 한 명이라도 라는 뜻이니까 얘는 some이에요, some. 영어로 치면은. 다들 영어 알고 계시죠? 그래서 some과 all은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자, 이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어떤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이거 외우면 안 돼, 얘들아. 이거 국어잖아, 이거는. 수학이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한번 될까? 어떤 학생이 담배를 폈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 한번 해봅시다. 어떤 학생이 담배를 폈다. 그럼 여러분들 요 문장에 대한 부정이 어떤 학생이 담배를 피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은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학생이 담배를 피지 않았다. 자, 이거는요, 부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든 학생이 담배를 피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some of the students has smoked a cigarette 하면은 어떤 학생이 담배를 폈다라는 것은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모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거는 어떤 학생이 담배를 폈다의 부정은 어떤 학생이 담배를 피지 않았다가 아니고 어떠한 학생들도 담배를 핀 친구가 없다라는 거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친구들이 담배를 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국어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쓰시고 조건 P다의 부정은 얘도 마찬가지 이걸 바꿔야 돼. 모두로. 그래서 모든 그 부정에서 not P이다. 이렇게. 결론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시고요. 여기 있는 조건을 뒤집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바보같이 외우지 말고 이거 못하러 외우냐? 이거 국어인데. 됐죠? 이렇게 해서 내가 국어적인 예시까지 통해서 설명을 해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 깊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다. 이 표현은 아셔야 됩니다. 이 표현을 모르시게 되면은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지장을 갈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모든이랑 어떤이란 말은 수능에서 단골적으로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아 저런 의미였구나 그냥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집합 U 전체 1, 2, 3, 4, 5, 6이 있는데 원소 X에 대해서 엘리멘트죠. 자,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5X가 6보다 크다의 부정을 말하고 거짓과 참을 판별해 주세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명제를 적어 볼게요. 어떤 X에 대한 어떤은 all이 아니랬죠. some이라고 했죠. 어떤 하나라도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겠죠. 최소 하나에 대해서 X제곱 빼기 5X가 6보다 크다. 지금 요게 명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 명제를 내가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떤 하나라도가 아니고 이제 모든 것들이 될 테니까 얘가 이렇게 돼요. 모든 X에 대하여 이거 외우지 말라 했어요. 내가 다 설명해줬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것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X제곱 빼기 5X가 6보다 크다 아니고 6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부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등호까지도 붙여주셔야 돼요. 요게 조금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크다라는 것의 반대는 작다가 아니야. 크다의 반대는 작다가 아니고 작지 않다가 반대예요. 그래서 같은 것까지 포함이 된다.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는 개념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여러분들 그거 초등학교 때 배웠죠?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가 아니에요. 크다의 반대말은 작지 않다고요.
작다의 반대말은 크다가 아니에요. 크지 않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배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초록색에 대한 답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요거 여러분들 요게 보여야 되는데, 자, 초등학교였네, 그죠? 고1 개념. 요게 보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상태에서 얘가 인수분해가 x 빼기 6,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죠? 아래로 블록 2차 함수가. 태진아, 2차 함수 못 그리냐? 그럴 줄 알아요? 네. 그럴 줄 알아요? 알면 됐어요. 알면 됐어.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 맞냐? 해석이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작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 사이에 있는 x들은 이제 전부 다 높이가 x축보다 작다. x축이 0이거든.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럼 답은 마이너스 1부터 해서 6까지가 답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u가 1부터 6까지죠. 근데 여기 안에 그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는 거 맞습니까? 다 되네요. 그래서 요 멤버들 1, 2, 3, 4, 5, 6 하나도 빠짐없이 얘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자, 됐죠? 자, 쉬는 시간 여러분들 7시 15분까지 가질게요. 7시